저에게는 엄격한 성격입니다. 늘 플래너를 쓰며 항상 온몸에 긴장이 가득하고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늘 머릿속에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남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너그럽지만 저에게는 엄격한 성격입니다. 이 성격이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했지만 늘 플래너를 쓰며 중학생 때부터 계획된 일을 끝까지 못하면 독서실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제 스스로의 성격이 어른이 된 지금 조금 버겁습니다. 항상 온몸에 긴장이 가득하고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남들은 잘 웃고 잘 지내 보인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저를 좀 놓아줄 수 있을까요? 근데 참 희한하게 상당히 많은 사연이 마치 제가 쓴 것 같아요. 본인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직장인인가요? 약사입니다. 아, 약사. 이 성격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활달하고 놀기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중학생이 들어서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었을 텐데. 사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는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어. 어머니랑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근데 그게 아이가 스스로 가진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 영향을 준 거예요? 저의 바로 위에 오빠가 한 명 있거든요. 어. 근데 오빠는 놀기도 잘하고 어. 거의 전교에서 5등 안에는 들 정도로 항상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 보기에도 잘생겼고 뭐 어디 하나 못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빠보다는 못한 것 같고 아.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오케이.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우리가 똑같은 다른 것 같지만 다 근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뭘 받고 싶었던 거예요? 웅성웅성거리지 말고 조금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정말 우리도 글로벌한 나라인데. 맞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인정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인정보다 더 근원적으로 좋은 사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이거는 너 공부 되게 잘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란다고요. 얘는 공부를 진짜 잘하네. 근데 공부 잘하는데 애가 운동도 잘해. 근데 되게 애가 또 잘생겼네. 야, 그럴 때 사람들이 뭐를 해요? 놀란다고요. 그 대상을 보고. 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싶은 건 사실 그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가 있어서 이들이 좋아하는 걸 느끼고 싶고 그게 인간의 저 깊은 근원의 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느낌은 알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라고 할 때 그 시대상의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특별히 한국은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들으니까 엄마가 그걸 칭찬하네.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막 하네. 그게 되게 고플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할머니가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배가 이미 부른데 그걸 또 많이 먹어. 그 할머니는 또 왜 이렇게 말랐냐, 왜 이렇게 그래서 여대로 와봤는데 왜 이렇게 쪘냐, 왜 이렇게 근데 그 방법으로 우리는 뭔가를 택하는 거겠죠. 제가 택했던 건 남 웃기는 거.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걸 택해요. 근데 저는 공부는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그럼 웃겨야지. 이렇게 도라이 짓을 해가지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나와가지고 저 떠든 놈 나와. 그래서 머리 그때 이렇게 당구바따로 이렇게 똥똥 했는데 들어가? 그런데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딱 돌고 있을 때 그럼 애들이 이렇게 웃을 거 아니에요. 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다시 나와 김창호. 그리고 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맞아도 애들이 나를 더 이제 그거 하잖아요. 야, 쟤는 진짜. 아, 그래서 맨날 응원단장하고 오락부장하고, 반장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신뢰감 없다고 안 시켜주더라고요. 안 시키겠죠. 누가 이런 애를 반장을 시키겠어요?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거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약사님이 나를 되게 통제를 잘하고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애가 되게 착하네, 애가 되게 어른스럽네, 애가 예의가 바르고, 되게 애가,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사랑과 인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약사님이 30대인가요? 20대인가요? 30대.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목소리에 과거에 약간 일종의 지문 같은 게 있는데, 지나간 길이. 지금 약사님 목소리 거의 아나운서 목소리 같죠? 그냥 지방 아나운서라도 좀 아나운서 같다고 해줍시다, 정말. 지금 약사님 목소리나 말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아니거든요. 되게 음성 자체를, 말하기 자체를 훈련을 꽤 많이 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톤 앤 매너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일상적인 말을 하는데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에서 나왔냐? 유추할 수 있는 건 저분이 되게 질서로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질서롭게 오랫동안 살고 질서롭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많이 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거든요. 어때 보이세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평소에. 그쵸? 네. 그래요.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탁 음악으로 치면 이게 정확하게 있다고요. 보통은 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뭐, 노력 많이 하지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로 우리는 주목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싶은 우리 안에 그게 생겼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때가 왔냐? 내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때가 조금씩 온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보이는 거로서가 아니라 되게 원초적 나의 숨을 발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현상을 언제부터 느꼈어요?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보니까 대학교에 와서까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 대학교 들어가면 보통 인정해주는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은 그거에 대한 본인의 직업, 본인의 출신 학교보다 더 큰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대학, 그 직업만큼이었으면 이 고민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내가 그래도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이거보다 내가 훨씬 근원적인 내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괴로움은 사인이거든요. 신호.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제가 추천하건데 실수를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찾아 나가고 싶죠, 그렇죠, 약사님? 근데 이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고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라. 이렇게 전 추천할게요. 지금 싱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남자친구는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해요. 있다가 없다가 후회해도,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그 자체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대해서 마음도 열어보고 교제도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사님? 이때까지는 안 그랬지만 사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약봉지 안에 번호를 써줘요, 그냥.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리스크를 안 지려고 그래.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 실패를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얘는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고이고이 자랐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엔 그게 매우 위험한 생각. 오히려 자녀에게 주면 좋을 생각은 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거든. 그래도 엄마는 아빠는 여기에 있다. 가라 세상으로. 그리고 네가 경험한 세상에 대해서 네가 마음이 원한다면 나와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네가 편하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조금 이상적 부모에 가깝긴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이미 서로에게 마음의 문은 이미 다 닫혔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엄청 원망하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그러니 이제까지 아카데믹하게 약대도 들어가고 약사도 되고 여기에서 사회에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리스크가 있고 조금 실수할 것도 같고 그래도 해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서 남들 할 때 해라. 공부는 때가 있다. 네 친구들 결혼하고 애 낳는데 너 왜 안 해?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는 남들 할 때 하라는 거야. 평범한 거. 네 친구들 벌써 이혼했는데 넌 왜 이혼을 안 하니? 남들 할 때 하라고 엄마가 하잖아. 한국은 죄다 남들 할 때 하래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은 뭐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니? 우리 딸은 뭐가 재밌어? 우리 딸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뭐를 들었냐? 되게 흑백처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러면 부자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감을 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는 부자니까. 나 부자. 나 빤스 10장 입어. 일반 사람 한 장 입을 때. 부자니까.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임금이 왜 빨리 죽겠어요? 하루에 밥 5번 먹으니까요. 아침 6시부터 반찬 좋은 거 해가지고. 그리고 임금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신하들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내가 왕인데 나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계속 나를 쳐다보는 눈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제가 보기에 빨리 죽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만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삶의 왕이지 실제로는 딱 일찍 죽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너무 적합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그 얘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약사님이 만나면 시간 빨리 가는 사람, 하면은 시간 빨리 가는 일, 그 장소에 가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그것을 찾아내자는 거죠. 그런 게 혹시 있어요, 약사님?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지금 해보니까.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참으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뭔가 허해. 그러면 이제부터 찾아내는 거죠. 옷 같은 거 약사님은 좋아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할 때 편한 옷. 그냥 편한 옷 입고 그렇지 네. 막 뭐 옷 사러 쇼핑하고 그러는 걸 안 좋아하는 거죠. 하긴 하지만 아. 늘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거 일할 때 좀 불편하겠다 하면 내려놓고. 그래요. 일할 때 불편한 옷이면 안 사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약사님들 가운 입고 일하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 샤넬 가운 같은 걸로 사버려요 그냥. 이렇게 대한약사회 저기 CI 새겨져 있고 샤넬 이렇게 해가지고 등 뒤에는 돌체앤가바나 오바라프를 쳐버려요 그냥. 근데 약사님은 완전 행운이에요. 보통 이 질문을 50에서 60대 여성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엄청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뭐에 돈 쓸 때 안 아까워요? 공연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서 뭐 어. 뮤지컬 보러 가거나 이런 아, 것들을 좋아하는데 아, 거기에 갈 때도 제가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공연인데도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도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깔끔하게 뭔가를 하고 본인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늘 머릿속에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약사 일을 그만두신다면 저희 직원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상황 자체가 계속 일을 쎄빠지게 시키고 제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인재상인데 너무 안타깝다. 정말 약사님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저런 분들이 직원으로 들어와야 회사가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뇌를 조금 속입시다.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뇌는 저항감을 갖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거든요. 몇 년 전에. 가끔은 재밌게 살자. 이렇게. 나 앞으로 계속 재밌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뇌가 엄청 불안해요. 근데 나 가끔은 나 재밌을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습관에 이 검정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라고 하면 힘들어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게 뭐의 시작이에요? 고무줄의 시작이에요. 이게 고무줄에 이렇게.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몸이 여기 땅을 닿았을 때 처음에 불편하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좋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조금씩 이렇게 오려고 해요. 그러다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죠. 다시 이렇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와요. 그러니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거든요. 이게 맞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안하고 어색하고 불편하다.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야 할 방향을 믿고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공연에 돈 쓰는 거 제일 안 아깝다고 하는데 그 김창호 콘서트라고 들어봤어요? 돈 있어요, 약사님? 네. 겨울에 할 때 진짜 제가 선물하면 안 돼요. 약사님이 티켓팅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그때 꼭 같이 오세요. 그래서 그때 저 여기 왔어요 남자친구랑이라고 하면 제가 축하해 드릴게요. 자꾸 뭐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뭘 받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약사님이 어떻게 살아온지 본인이 본인의 삶을 가장 잘 알 텐데 만약에 시간 여행을 허락해 준다면 몇 살의 약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중학생 때부터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서 중학생을 들어갈 때의 저를 만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그래, 주고 그러면은 중학생 때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성인이 된 본인이 중학생 그 본인 나만 알 수 있거든요. 네. 그 아이한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을 꼭 한 번만 해줘요. 중학생 때 유진아, 내가 지금 30대가 돼서 살펴보니까 스터디 플래너 지어가면서 공부했던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경험하고 그렇게까지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 꼭 돈 버셔가지고 돈이 안 돼도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게 제가 보기에 돈을 버는 큰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은 최소한의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돈이 안 되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 문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존재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